미래를 떠올려봐요. 2050년쯤이면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증강현실의 안구렌즈가 전화기를 대체하고 공룡이 다시 돌아오고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공룡이라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 꿈꾼 쥬라기 공원이 30년 후에 실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그 유명 영화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호박에 갇힌 모기를 찾아서 그것에서 공룡 DNA를 추출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영화의 문제점은 현실의 법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과학자들은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오래된 DNA 샘플은 겨우 100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였죠. 겨우라고 말한 이유는 모든 공룡들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DNA는 매우 손상되기 쉽습니다. 백악기 이후의 DNA가 온전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모기의 뱃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DNA를 찾는 대신에 이 파충류 거인들의 가장 가까운 후손들로부터 DNA를 채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요, 악어나 코모도 드래곤 같은 파충류가 아니라 바로 조류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 동안 공룡의 앞발은 날개로 변했고 포식자로서의 기다란 턱은 부리가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유전학자나 고생물학자가 아니라도 비슷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펠리컨은 익룡과 현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타조는 벨로키랍토르와 닮았어요. 더 깃털이 많을 뿐이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공룡과 가장 근접하다고 밝혀낸 현존하는 조류는 무엇일까요? 안데스 콘도르나 흰머리 독수리 같은 거대한 맹금류일까요? 수리매나 송골매 같은 걸까요? 아니요. 오늘날 공룡과 가장 가까운 동물은 닭입니다. 꼬꼬댁! 알아요. 그래요. 이 우스꽝스러운 가축이 공룡과 닮은 곳이 없다는 걸요. 하지만 속단하기 전에 닭이 어떻게 걷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깃털을 없애고 비늘로 온몸을 덮고 부리 대신 이빨들을 만들고 근육질에 긴 꼬리를 달아보세요. 짜잔! 미니 티라노사우루스가 됐어요. 닭의 DNA 내부에는 가공할 포식자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DNA를 유전적으로 조작해서 진화를 되돌리는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제대로 진행된다면 알에서 부화한 공룡을 얻게 될 거예요. 목표 연도는 2050년입니다. 하지만 공룡과 함께 사는 세상이 생각만큼 멋질까요? 2060년 가상의 미래로 빨리 감기해보죠. 온갖 크기의 공룡을 흔하게 볼 수 있는 미래로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처음에는 테마공원과 동물원이 등장할 거예요. 네, 쥬라기 공원이 현실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할 수 있겠죠. 대단한 돈벌이가 될 거예요. 물론 현대기술은 공룡이 도망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건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실수니까요. 그렇죠? 얼마 후 공룡 애완동물 가게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들은 자신만의 작은 공룡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애완용 공룡은 공을 집어오거나 재주를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두뇌가 닭과 거의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핸드백에 넣고 다닐 만한 귀여운 소지품처럼 될 수도 있겠죠. 공룡 스포츠도 생겨날 거예요. 기수들은 벨로키랍토르의 등에 타고 경주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포식동물의 안장을 얹고 타기는 힘들겠네요. 아마도 빨리 달리는 초식동물인 하드로사우루스가 경주에는 더 적합하겠네요. 사람들은 이 거대한 파충류를 농업에 활용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이 농부인데 거대한 디플로도쿠스가 땅을 가는 것을 도와준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 비료도 많이 생길 거예요. 당연히 공룡들은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게 둘 수 없습니다. 큰 초식동물들이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면 다른 동물을 위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예요. 육식동물의 경우 먹이사슬에서 티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벨로키랍토르를 피해 살아남는 포유류는 없을 거예요. 바다는 공룡이 번영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바다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죠. 공룡과 같은 해양 파충류인 플래시오사우루스, 노토사우루스, 그리고 모사사우루스는 인간의 방해를 별로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종들은 해산물에 대한 식욕이 엄청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건 어떨까요? 만약 공룡이 처음부터 사라지지 않았다면요? 운석이 바다에 떨어졌거나 우리 행성을 지나 날아갔다고 가정해보세요.
공룡들은 목숨을 건졌겠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결국 어떤 동물도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거대한 매머드를 사냥했고 아마 공룡도 사냥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강력하고 두려운 티라노사우루스까지도요. 영화에서는 이 괴물이 지프차를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연구원들이 티라노사우루스의 몸집을 분석한 결과 뼈가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수년간 주장해온 예상 속도입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졌을 거예요. 게다가 이 공룡의 다리는 원래 구부러져 있어서 그렇게 빨리 달리지 못했을 거예요. 최종 결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포식자 공룡은 최고 속도가 시속 20km 정도였을 것입니다. 확실히 느리지는 않지만 인간이 경쟁할 수 있는 속도죠. 그렇다면 공룡은 현대까지 그 모든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거대한 디플로도쿠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밝은면 사우루스 같은 것들은요. 물론 마지막은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큰 공룡들은 많은 먹이가 필요한데 그들을 모두 살리기에 식물의 양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의 일부 바다 거북종은 수백만 년 전에도 존재했었으니까요. 작은 공룡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요. 비둘기처럼 거리에서 살거나 쥐처럼 하수구에 살았을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공룡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네스호의 괴물이나 메갈로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백악기 시대의 진짜 공룡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이 슈퍼 생존자들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진들은 가짜고 가짜임을 증명하기도 쉽습니다.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좋은 CGI일 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정말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소리를 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뼈뿐이거든요. 깃털이 있었을까요? 피부는 무슨 색이었을까요? 사자처럼 으르렁거렸을까요? 아니면 닭처럼 울었을까요? 이 거대한 도마뱀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으려면 2050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미래에서 오신 분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공룡과의 공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